출구는 없다? 대체 어디에 출구가 없다는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음주운전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쯤이면 이런 영상 안 보여드릴 수 있을지 씁쓸한데요. 함께 보시죠. 지난 6일 저녁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허. 하지만 이 운전자 경찰에 피해서 도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이구, 쏜살 같습니다. 네, 경찰이 곧바로 추격에 나섰지만 이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로 또 차량이 많은 도로로 아슬아슬하게 위태로운 난폭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진짜. 네, 그렇게 5분가량 위험천만한 도주를 이어가던 운전자. 하지만 출구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경찰의 끈질긴 추격에 결국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야, 지금 저 영상 보니까 진짜 출구가 없이 딱 가로막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런데요, 저 운전자는 출구가 없는 도로에서 포기를 몰랐습니다. 어허. 이후 상황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드디어 차량에 멈춰서고 이제 경찰들 운전자 창문 들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차를 요구하는데요. 네. 그런데 오. 아이고 가만히 있지 않죠. 또다시 저 운전자는 위험천만한 도주를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뭐 경찰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차량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맨몸으로 막아서고요. 굳게 닫힌 운전석의 창문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팔꿈치로 가격하기 시작을 세상에. 하는데요. 운전자 결국 창문을 열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제서야 내립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을 과연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석을 팔꿈치로 내려쳤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 정차 명령 했는데도 계속 도망을 가서 일단 그래도 안전하게 일단 정차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요. 조금 안전거리 유지를 하면서 이제 쫓아가기 시작했죠. 일단 이렇게 창문을 계속 이렇게 치고 해가지고요. 예, 결국에는 그 사람 창문 내리게 해서 하차를 시키게 됐어요. 조금 멍은 들었는데요. 그냥 크게 다친 건 없어요. 그 차량이 처음부터 일단은 도주를 하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계속 도주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사고는 막아야겠다고 이제 느껴가지고요. 이제 본능적으로 일단은 이 차는 무조건 멈춰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행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세상에 김복준 의원님 예. 본능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부상 정도가 심했을 거라고 생각한 다행히 일단 경미했어요. 네. 삼단봉 같은 거 당시에 없었을까요? 이걸 이 팔꿈치로 지금 운전석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마 차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삼단봉이라든지 장비를 꺼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아하.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뭐 가까운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제 아마 차량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저 경찰관들이 느낀 건 그거예요. 저 사람이 다시 움직여가지고 도주를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기서 멈추게 하려고 다소 무리한 저거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도주를 하고 다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차량 운전자가. 그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아하. 마약한 사람들. 아. 아니면 뭔가 다른 범죄로 인해서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수배자. 아하. 아니면 음주운전이에요. 아하.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역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면허 취소 수치 정도의 제가 알기에는 0.2% 넘은 걸로 알고 세상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만치죠. 그러네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아마 운전하다가 적발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도주 행각을 벌이고 그랬군요. 그런데 이 운전자 검 가는데요. 시민들의 도움도 컸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제가 또 이제 방송 마이크도 하고 다른 직원분들이 또 이렇게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잘 정차해 주셔가지고 사실 시민들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다른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요. 네, 일단은 많이 감사드리죠. 네. 그러니까요. 시민이 곧 경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어제 오전 1시경에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근데 시민은 보이지 않고요. 수상해 보이는 차량이 한 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의 상황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이제 검문을 위해서 가속 방지턱 위에 있는 승용차에 다가가서 창문을 두들기면서 안을 살피고 있는데요. 어허. 그런데 이 운전자 조금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빠르게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 중앙선까지 넘나드는 운전자를 뒤쫓아 가게 아이고, 아이고, 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잠시 후에 앞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진 순찰자가 지금 보시면 트럭에 실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어쩌다가 순찰차가 저런 신세가 됐습니까, 홍종성 기자님? 자, 이제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서 한 150m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하. 도주를 했는데 아파트 단지 가다 보면은 막다른 길이 나오잖아요. 계속 다 연결되고 뚫려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조금 이 선명한 그런 판단이 좀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막 차를 앞뒤로 움직인 거죠. 그러는 과정에 아파트 현관 입구에 가서도 부딪히고 뒤따라오던 이 순찰차도 들이받았는데 어찌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범퍼가 떨어지고 바퀴가 터지고 아이고. 이 순찰차 안에 타 있던 경찰 한 분도 다쳤습니다. 세상에 저 지경이 됐습니다, 세상에. 당시에 이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걸 받고 도망가려다가 저기도 받고 경찰한테 체포돼가지고 여기서. 아니 진짜 저 운전자의 도주극 때문에 애꿎은 경찰분들 부상도 있고 순찰차 파손되고요. 혹시 저 차량 운전자 왜 도망쳤을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뭐 보통 우리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아하. 역시 만취 음주운전자였습니다. 20대 운전자였는데요. 당시 만취 상태였고요. 길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길에 누워 있었던 남성이 다시 자신의 차에 탄 뒤에 저렇게 검문하는 과정에서 불응하고 도주를 한 건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원래 면허 취소 수치가 요즘에 0.08% 정도 되죠. 3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찰은 저 남성 당연히 뭐 음주운전 혐의 인정되고요. 또 경찰이 아까 검문하려고 할 때 밀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을 해서 입건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두 건의 음주운전 사고를 막아내는 경찰의 모습에서요. 그 가족분들은 저 영상 보면 가슴이 철렁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러실 거예요. 보신 것처럼 자신의 안전보다는 한 소중한 생명도 살리고 다른 추가 범죄도 막겠다는 경찰의 저 굳은 의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에게 뉴스파이터가 정말 감사와 고마움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고맙습니다.